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무죄 선고를 두고 지역의 민주당 정가는 일단 한숨 돌리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재판이 계속되면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해소되고 있지 않은 만큼 민주당의 고민은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을 걸로 보입니다. 주현정 기자입니다.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두 번째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순간 속보를 지켜보던 일부 시민들의 입에서 탄성이 터져나옵니다. 정말로 유죄 나올까 봐 걱정을 너무 많이 했어요. 앞서 공직선거법 1심에서는 피선거권 박탈형이 선고됐던 데다 아직 남은 재판들이 더 있는 만큼 의연하게 대처하라는 주문도 있었지만 앞에 여러 가지 혐의들이 있고 지금 좀 어려운 상황 속에 있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차기 대선 후보로서 이 시간들을 잘 여야의 공방을 지켜보기 괴롭다는 시민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서민들만 지금 다 죽어라. 소상인들도 요즘 너무 힘들잖아요. 장사가 안 되니까. 그냥 너무 자기들만 생각하지 말고 좀 국민을 생각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좀. 당대표의 위증교사 1심 무죄 판결에 지역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SNS 등에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이다. 정치검찰 개혁 필요성이 입증됐다며 일제히 환영했습니다. 윤석열 정권 하루빨리 끝장을 내고 또 검찰도 개혁하고 사법 정의를 세우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그런 정치를 하겠다고. 민주당으로서는 한숨 돌렸다고는 하지만 장외 집회에서 시민들의 호응이 예상보다 적은 현실에서 앞으로 어떤 전략을 짜야 할지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장외 집회에 나가서 목청껏 외쳐도 생각만큼은 그렇게 반응이 뜨겁지 않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방향 전환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보복 수사라는 민주당의 주장과 여러 재판 중 하나일 뿐이라는 국민의힘의 평가조라 속에 일단 민주당이 전열을 가다듬는 데는 성공했다는 평가입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올해 전남에서는 처음으로 영암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산 차단을 위해 살처분과 소독 등 긴급 방역 조치에 나섰습니다. 김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암의 한 가정형 가금 농장. 하늘에는 방역용 드론이 날아다니고 방역복을 입은 작업자는 드나드는 차량에 연신 소독액을 뿌립니다. 지난 주말 토종닭 14마리와 기러기 4마리를 사육하는 이 소규모 농장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올 들어 전국에서 4번째, 전남에서는 첫 사례입니다. 집단 폐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 동물위생시험소가 정밀 검사한 결과 H5형 조류 인플루엔자로 확인됐습니다. 전남도는 현장에 남아있던 18마리를 모두 살처분하고 반경 10km를 방역지역으로 설정해 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하는 긴급 방역 조치에 나섰습니다. 현장에는 출입 통제선이 설치됐고 소독과 살균을 위해 도로에 생석회도 도포됐습니다. 전남도는 철새가 먹이와 분변 활동을 하면서 논밭이 오염되고 여기에 사람이나 차량이 오가면서 감염병이 퍼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축사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전실에서 소독 조치하고 장화를 갈아 신는다든가 이런 어떤 방역 소칙을 철저히 준수한 후에 지난 동절기 전국에서 확진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는 32건, 전남에서도 8건이 발생했습니다. 전남도는 올해 첫 발생 농가 인근의 30여 농가에서 일제 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3km 내 가까운 농가들은 5일 주기로 추가 검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법정에서 절대 갑의 위치에 있는 판사들의 고압적인 언행과 태도가 꾸준히 지적되고 있는데요. 광주지방변호사회가 해마다 하는 법관 평가를 보면 증거 신청을 받지 않거나 당사자들이 원치 않는데도 강제로 화해를 시키는 등의 문제가 여전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 신청을 받아주지 않고 재판 결과를 미리 판단하는 판사. 소송인들이 원치 않음에도 강제로 민사소송을 조정하거나 화해를 권하는 판사. 사건 초기부터 강압적인 태도로 판결에 불이익을 줄 듯한 말을 하는 판사까지 변호사들이 지적한 광주 일부 판사들의 문제점입니다.
고압적이고 강압적인 언성과 태도는 계속 지적되고 있지만 일부 판사들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형사 사건에서 변호사들은 판사로부터 취조를 받고 있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내가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인지 검사가 신문을 하는 것인지 이게 좀 헷갈리게 재판 진행하는 분들도 간혹은 있어요. 광주지방변호사회가 올해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우수법관 7명과 하위법관 5명을 선정한 결과 공정성과 직무 능력 등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판사 5명은 이보다 10점 이상 낮은 70점대를 기록했습니다. 변호사회는 다만 5명의 판사들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법관들이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태도와 불필요한 선입견이나 예단을 드러내는 사례,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려는 노력 부족과 불필요한 재판 절차의 지연 등은 반드시 개선돼야 합니다. 반면 소송 관계인 모두에게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는 등 좋은 평가를 받은 판사 7명은 우수 법관의 선정에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나상아 광주지법 판사는 2년 연속 올해의 법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평가 대상에 오른 판사 489명의 평균 점수는 84.7점으로 지난해보다 조금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변호사회는 이번 평가가 법관 인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 법원과 대법원에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지역의 한 장애인 협회장이 부하 직원을 지속적으로 괴롭혀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근거 없는 비방과 성희롱 발언을 퍼뜨리는가 하면 CCTV로 직원을 상시 감시한다는 증언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가해자로 지목된 협회장은 그런 적이 없다며 직원들의 주장을 전면 반박하고 있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역의 한 장애인 협회에서 근무하는 50대 사회복지사는 최근 우울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협회장의 성희롱 등 도리 넘는 직장 내 괴롭힘이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개인 사생활에 대한 근거 없는 발언을 2년 가까이 들어왔던 겁니다. 이렇게 힘들게 돈 벌어가지고 어떤 놈한테 용돈 줄까봐 걱정스럽소 그거를 매달 말씀을 하세요. 얼마나 못 믿게 행동했으면 남편 여기 앞에서 지키겠냐고 그 말을 하셨어요. 사회복지사를 향한 비방 발언은 당사자가 자리에 없을 때는 수위가 더 높았다고 주변 직원들은 주장합니다. 성추행은 엄청나죠. 태연 자체를 붙어 먹었다, 못 들어갔다 하고 그리고 저 바람피다 걸려서 저 남편한테 머리 깎겠다. 일부 직원은 협회장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남편이 이제 밤일을 못해서 사람은 밤일을 못해서 그렇다라는 류의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정말 수치심이 너무 느껴져서. 이 밖에 해당 복지사가 누구를 만나고 다니는지 CCTV로 사무실과 주차장을 수시로 확인하며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사무실을 비추는 CCTV가 저만 찍고 있는 거예요. 정면으로 찍어놓고 있길래.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다 봤고. 피해자와 주변인의 증언이 쏟아지지만 협회장은 직원들의 주장은 전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협회장은 취재진에게 해당 복지사에 대해 지금껏 어떤 이야기도 한 적 없다며 직원들이 이렇게 자신을 음해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내 나이 확실한 가정을 갖고 있어요. 누구든지 딸 같은 사람한테 직장 내 괴롭힘 그건 상상도 해볼 수. 자치단체가 사무실 CCTV 운영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협회는 일단 CCTV 운영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경찰이 협회장을 허위사실적 시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해 검찰로 보냈고 이후 수사 결과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지역 소멸시대 새로운 해법을 모색하는 정부와 자치단체들이 주목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민등록 인구가 아닌 생활인구인데요. 정부가 생활인구 데이터를 분석해봤더니 인구 감소 지역인 89개 지자체에 석 달간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수준인 2천만 명이 오간 걸로 나타났습니다. 생활인구가 많은 지역에는 생산과 고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정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더위가 기승을 부렸던 지난 여름, 불고기와 치킨 등 친숙한 소재를 겨냥한 강진군의 축제마다 관광객들이 몰렸습니다. 3일 동안 열린 하맥축제를 찾은 전국 각지의 관광객은 6만 7천여 명. 입장 수익료도 지난해보다 57% 증가했습니다. 예약 대신 해줘가지고
싶어가지고 같이 오게 됐는데 이렇게 강진에서 규모가 크게 축제가 열릴 줄 몰랐는데 재밌게 잘 놀다 가겠습니다. 인구 감소 위기에 새로운 인구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된 생활인구. 특정 지역에 월 한 차례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사람을 인구에 반영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생활인구는 이 같은 그 전통적 개념인 등록인구에 특정 지역에 이제 일정 기간 동안 머물며 체류하는 사람까지도 포함하는 새로운 인구 개념입니다. 행정안전부 조사 결과 올해 1월부터 석 달 동안 인구 감소 지역 89곳을 오간 생활인구는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 수준인 2천만 명. 전국 7개 시도별 생활인구 규모는 등록인구보다 4배에서 최대 6배까지 차이 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같은 인구 감소 지역의 관광객 유입이 지역 생산과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니 여행 지출액이 1% 증가할 때마다 고용은 0.18%, 생산은 0.13%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자체들이 생활인구 맞춤형 정책 개발을 서두르는 이유입니다. 가급적이면 각 지역들이 갖고 있는 자원들이나 특산물들을 좀 더 고급화해서 오시는 분들이 그거를 사고 또 지역에서 머무를 수 있게 하는 것. 그래서 하여튼 생활인구를 조금 더 슬기롭게. 정부도 지방 교부세 산정에 생활인구 수요를 새로 도입하는 등 정책의 제도적 뒷받침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광주시가 지역 소멸 해결을 위해 교부하는 지방 소멸 대응기금과 관련해 단기 성과보다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 열린 2024년 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서 지난 2022년 도입한 지방소멸 대응기금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금 집행률은 2022년 14억 원의 97%, 2023년 18억 7천만 원의 87%였으나 올해 11억 2천만 원은 전혀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국내 최대 해조류 생산지인 완도군을 초청했습니다. 해조류가 미래 식량은 물론 기후위기에 대응할 블루카본으로서 높은 잠재력을 인정받으면서 세계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3년 전 공개한 인공위성 사진입니다. 푸른 바다 위 까맣게 펼쳐진 해조류 양식장, 전남 완도군 해역입니다. 바이오매스 에너지와 식량 등 미래의 주요 에너지 자원으로 떠오른 해조류. 지구온난화 위기에 대응할 블루카본으로서의 활용 가능성까지 주목되면서 나사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뜻한 기온과 완만한 조수차로 해조류 양식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완도군을 나사가 직접 현지로 초청한 이유입니다. It is a lot less explored, and this is what is exciting about seaweed. It's not only a real potential for a nature-based solution, but also something that has nutritionist value and is an important ecosystem for species all over the world. 이 자리에서 완도군은 해조류가 기후 위기에 대응할 블루카본으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해조류 양식을 재조명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해조류가 블루카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세계 각국이 함께 노력을 해서 하루빨리 해조류가 블루카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완도군은 또 올해 초 완도를 찾았던 미국 에너지부 산하 에너지고등연구계획원과도 외해 양식 기술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수심 30m 이상의 외해에서 대형 발조류를 양식해 탄소를 흡수하는 기술 연구가 내년부터 5년 동안 완도와 영덕에서 한미 공동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We work all sorts of areas related to energy in developing transformational energy solutions, and that can change the way we use, generate, and store energy. Absolutely, we are very excited about the potential to collaborate with Wando. 국내 해조류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완도군. 해조류의 블루카본 인증을 통해 소비 확대는 물론 해외 시장 개척에도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광주의 인문학적 가치를 조명하는 토론회가 오는 28일 오후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립니다.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조성 지원 포럼이 마련한 이번 행사는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를 중심으로 5.18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이를 통해 광주의 인문학적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광주의 문화계와 학계, 시민사회에서 전문가 7명이 발제자와 토론자로 참석해 인문학적 도시 재생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광주 전남 환경단체가 환경부의 신규 댐 건설 주민공청회를 강하게 반대하며 댐 건설 백지화를 촉구했습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등은 오늘 광주 테크노파크에서 환경부는 주민 반대에도 신규 댐 건설을 위한 공청회를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